앞서 시민 인터뷰 들어보셨지만 술도요 담배처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니까 이런 쉽게 말해서 소주나 맥주에도 건강 부담금을 매기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한바탕 논란이 일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는 물론 그게 아니라고 지금 황급히 진화에 나서고는 있죠? 지금 모습은. 네. 하지만 뭐 정부의 이런 해명에도 일단 국민 또 민심 뿌리 난 듯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방안이라고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국민 건강을 볼모란 꼼수 서민 증세라는 거겠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논란의 시작점이 어디라고 봐야 되죠? 뭐 일단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8월 3일날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그 네.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발언하신 내용이 이제 시발점이 됐는데 네. 이제 술로 인한 건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뭐 최근에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탕에다가 지금 이 세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네. 탄산음료에 세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고 뭐 술과 담배는 당연히 이제 세금을 물리는 세금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했는데 세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그당 건강 부담금 뭐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또 세금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고 이제 반대 여론도 많아지고 찬성도 있지만 아까 뭐 인터뷰 보셨지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잖아요. 네.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 발 물러서서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러니까요. 네. 이게 죄악세 이야기도 그러니까요. 나오던데. 네, 맞아요. 죄악세. 이게 이름이 약간 어감이 좀- 굉장히 안 네, 좋아요. 술 맞습니다. 마시면 죄진 거 아니, 같고. 그게 아니고 이게 영어로 syntax라는 거예요. syn이랑 네. sin이란 말이 이제 죄 이런 뜻인데 이게 그렇죠. 형벌적인 죄가 아니라 종교적 성격의 죄. 이걸 얘기할 때 보통 si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인 이런 형태의 죄를 이제 sin이라고 sin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네.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syntax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죄악세. 죄악세란 말이 됐는데 뭐 죄가 지었단 말은 아니고 보통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회 공동체나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품이나 용역에 붙이는 세금을 저 대체적으로 syntax라고 그러고요. 목적은 국민 건강, 복지 증진, 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소비 행동을 억제하겠다는 게 목적이고 대상은 주로 이제 가장 많이 붙여주는 게 담배, 술, 그다음에 복권 같은 경우, 경마, 네. 비만 유발 식품, 아까 말씀 사탕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코카인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텍스를 붙이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죠.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논리는 이거예요. 예. 이게 이제 술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음주를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음주 때문에 병을 유발하게 되면 국민건강공단에서 기금이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네.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돈이 나가게 되는데 음주를 안 하는 사람과 음주를 하는 사람 모두 다 건강보험을 내는데 결국 음주하는 분들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고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접근하는 것 같고요. 이제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그냥 서민식품이잖아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결국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로 얘기하면 서민들의 그 주머니만 쥐어짜서 세금을 충당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 이 두 가지가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미 술에는 세금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주류세의 거의 한 72%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세금이 거의 72%에 가까워요. 전체 금액에.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 이미 많이 붙어 있죠. 이제 보통 담배 같은 경우에 갑당 841원 정도가 지금 건강부담금으로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전체 가격이 약 20% 정도 되는데 아마 술에 만약에 이 신텍스라고 하는 건강부담금을 부과한다면 이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약 20% 정도가 건강부담금으로 부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면 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잠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소주나 맥주값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지금 시중에서는 뭐 3,000원에다가 최근 4,000원 받는 곳이 늘어나고 예, 예. 있고 만약에 가정이지만 이러면 이제 5,000원, 6,000원 그 정도 금방 될수 간다는 있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20%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세금이 만약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20%로 상승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식당에 4,000원 정도 받는데 5,0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그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삶 살면서 저녁에 소주 한 잔 하고 맥주 한 잔 마시는데 네. 이게 결국은 세금을 소주나 맥주에 부과하게 되면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나 일반 서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서민 쥐어짜서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부분이 현실화될 때는 상당히 국민적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담배에 이제 세금을 올렸잖아요. 이거를 네네. 건강 부담금을 올리면서 맞아요. 엄청난 부담이 있었고요. 또 저항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초창기에는 좀 뭐가 효과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담배를 금연하는 분이 좀 늘어났는데 지금 와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과연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면 건강을 증진하고 사람들이 술을 적게 먹을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긴다는 점이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주장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결과적으로 담배에도 건강 부담금이 매겨졌지만 그 실효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보면은 좀 실패에 가깝다라고 좀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사실. 그러니까 보시는 거네요. 건강을 예. 증진한다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실패했다. 대신 세금은 많이 거쳤어요. 아. 그러니까 거의 예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세금을 그래서 많이 증세 거쳤거든요. 목적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그래서 거군요.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세금을 통해서 이런 식의 억제가 효과가 없다라는 게 담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증명이 증명이 됐죠. 됐는데 맞습니다. 또 술에도 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이 굉장히 뜨겁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이게 지금 내년도도 건강보험금을 올리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3.5% 정도 올리거든요. 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다 올리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재정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건강부담금이라고 얘기하는 신텍스를 통해서 보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 강하게 의심을 품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저희가 또 다른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이 돼 있거든요.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류에 매겨지는 건강부담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가 그 건강부담금, 부담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세금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일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기의 전력부담금, 수도요금의 물이용부담금, 뭐 담배의 건강부담금 이런 건강부담금으로 한 99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한 해 한 20조 정도가 엄청난 돈이 거치고 있는데 이게 조세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민 입장에서 세금인데 네. 조세 통계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관료들이 이제 세금이 필요할 때 이게 꼼수로 증세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저희 납세연맹에서 담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국채 지방세로 세금을 부과하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건강부담금이라 해가지고 부담금을 많이 부과하는 나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납세연맹은 정말로 복지 재원이 필요하면은 세금으로 걷어야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뭐 기름이나 이런 데다가 자꾸 부담금을 걷어가지고 네. 국회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도 않고 관료들이 꼼수처럼 자기 그 돈처럼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건강 부담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 예. 자, 그런데 반대편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흡연이라든지 비만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도 사실 우리 술에는 소주 가격의 53%가 세금입니다. 주세가 한 72%, 교육세가 또 30%, 부가가치세가 전체 금액의 한 10% 정도 부과를 하고 있죠. 엄청난 돈이 주세로 한 해에 5조 이상이 거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술에 대한 세금이 적지 않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술에 대해서 식당에서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술을 못 팝니다. 그래서 술을 팔 수 있는 데가 있고 팔지 못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10시까지 팔 수 있는 데가 있고 12시까지 팔 수 있는 데도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수가 높은 술에 대해서는 네. 일반 수프에서는 술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네네. 즉 이렇게 우리가 비가격 정책으로 술을 우리가 소비를 억제를 해야지 복지 재원 우리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올라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계속 이렇게 서민들한테 세금을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 재정을 유지해야만이 우리가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담배나 술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해버리면은 사회가 오히려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돼서 안 좋아지는 거죠. 네, 지금 뭐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김용익 이사장이 필리핀 사례를 들면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 설탕이 든 음료수나 과자 등에도 건강부담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사례를 들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담배나 술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식의 어떤 건강부담금도 또 그러게요. 부과하자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거. 어쨌든 이런 부담금식의 어떤 세금 부과는 온당치 않다라고 보시는 게 회장님 입장이신 거죠? 예, 건강보험 이사장님이 필리핀 사례를 들은 거는 좀 어이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고 그런 나라에는 세금을 사실상은 별로 그렇게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조세가 체계가 틀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72%, 교육세가 30%, 부가가치세가 10%에서 전체 술 가격의 53%는 엄청난 세금을 걷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필리핀의 어떤 예외적인 사례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조세 체계가 전혀 다른 그런 나라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부담금을 인상을 네.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뭐 앞서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게 서민 증세 논란에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 논의해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정부는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그럼요.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국민 건강보험 재정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지금 현재도 올해만 해도 적자 폭이 올해가 1조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이제 3조 7천억 원까지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26년 되면 국민 건강보험 적립금 자체가 완전히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 그럼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 재정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거를 직접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납세자들은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술에 이걸 붙이잖아요. 그럼 직접 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내는 게 돼요. 왜냐하면 술값에 이게 포함이 되고 술값이 인상되는 걸 보면 내가 세금을 낸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간접세 방법을 통해서 저항을 좀 줄여볼 수 있는 거고요. 직접 돈을 예를 들면 건강보험 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 빠져나간다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클 수 있고 저항이 클 수 있는데 간접세 형태로 돈을 걷게 되면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접근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선택 회장도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게 아니라 차라리 솔직하게 복지 늘릴 거면 차라리 복지비를 복지 그렇게 세금을 하라는 늘리든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뭐 급여 항목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국민 동의를 구하고 차라리 직접 세금을 그렇죠. 올리는 그것도 하나의 게 더 방법이죠.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여기 돌려서 저기 돌려서 하는 게 더 큰 반발을 불러오는 건 아닌가라는 그럴 우려가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저항이 어디서 오냐면 이게 찬성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또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데 내가 왜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냐.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죠. 술, 담배 때문에 폐암이든 아니면 음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또 네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질병 때문에 치료를 받는 분들 때문에 건강 재정이 약화됐는데 나는 술,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 부담을 왜 나까지 떠맡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또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거냐는 제가 볼 때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한. 필리핀은요, 아까 말씀하신 뭐 사탕에 세금 붙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음료수에 25년 걸렸어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네. 있었거든요. 이게 예. 하루아침에 뭐 1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한. 물론 25년까지 끄는 거는 좀 길다고 보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주 맥주에도 건강 부담금이 부과가 될까요? 지켜보시죠.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